이제 8세기 해공왕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8세기 해공왕을 기점으로 신라 하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어때? 왕권은 다시 주저앉죠. 왕권과 육두품의 힘은 다시 주저앉아요. 그리고 다시 누구 힘이 세집니까? 진골귀족의 힘이 세집니다. 도대체 8세기 해공왕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세기 해공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8살 때 왕 된 사람이에요. 몇 살 때 왕 됐다고? 아니 왜요? 야, 무열왕 때부터 왕은 어떻게 했다고? 부자 세습. 무조건 아들로 세습이야. 화백회의 선출 권한 이런 게 없어. 무조건 아들 세습이야. 무열왕의 자손들 씨가 좀 많이 마른 거야. 그래갖고 해공왕 아빠가 일찍 단명하는 바람에 애가 8살 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8살짜리가 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진골귀족들이 찬스가 온 거지. 8살짜리 뽀로로 볼 나이에 지금 왕이 됐으니 이때가 기회입니다. 어차피 골품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육관등 이상의 고위관직에 아직 그래도 진골귀족들이 명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조금은 된다고. 그래갖고 요 해공왕 때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진골귀족들이 뭐 한 거야? 병력을 모아갖고 친 거야. 그 해공왕을 죽여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무슨 시대를 만듭니까? 왕을 화백회의에서 선출하는 시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진골귀족 자기들도 뭐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버립니다. 진골귀족 얘네들도 김씨거든요. 다 똑같은 반쪽짜리 왕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반쪽짜리 왕실 정도 돼요. 그래서 진골귀족들도 자기들도 왕이 될 수 있고 왕은 구체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화백회의에서 결정하는 모습으로 다시 바꿔. 그래서 화백회의 권한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화백회의 대표이자 진골귀족 대표였던 상대등의 힘이 다시 세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진골귀족들은 다들 뭐 한번 해보고 싶겠어? 왕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냐? 자기들도 진골귀족에서 인기 좀 얻으면 인기 투표해갖고 인기 얻으면 왕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왕은 옛날 막 신라 중대 때 막 그 강성한 왕은 아니죠. 화백기 선출되는 왕인데 뭐 그렇게 힘이 세게 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감투 한번 쓰고 싶은 게 사람 인지상정 아닙니까?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오락부장이라도 한번 하고 싶지 않냐? 청소반장이라도 한번 반장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속마음 다 알고 있어 이 새끼들아. 그래 놓고 나중에 청소반장 시켜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할 거면서 막.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진골귀족들은 한 번씩은 다 왕 한 번 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골귀족들은 난리가 나요. 신라 하대가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뭐 합니까? 나 왕 한 번 시켜주면 내가 재위기간 동안 뭐 하겠다. 진골귀족들에게 많은 특권을 확대시켜 주겠다. 아니다 내가 더 많이 확대시켜 줄 거다. 아니다 나 시켜줘라. 내가 진골귀족들 팍팍 밀어줄게. 이러면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경쟁적으로 더 많은 진골귀족의 특권을 약속하며 인기투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인기투표 당선되면 뭐 하는 겁니까? 왕 감투 한번 쓰고 명예 한번 얻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놈이 왕위에 딱 앉아가지고 진골귀족 특권 자기가 약속했던 공약들 막 지키면서 뭔가 사바사바 하겠죠. 이때 다른 진골귀족들은 뭐 하겠어? 더 많은 특권을 약속하며 진골귀족들을 또 못 이기죠. 그리고 화백회의를 열어서 이번에 내가 당선되면 기존의 왕 밀어내고 내가 한번 또 왕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뭐해? 더 많은 진골귀족의 특권이 경쟁적으로 계속 확보돼. 말뜻 이해됩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신라 하대에 그러면 왕은 진골귀족의 꼬붕이에요. 진골귀족의 특권을 보장하는 하수인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진골귀족들은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왕하는 거고요. 됩니까? 그래서 신라 하대는 이런 특징이야. 수도였던 경주 중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진골귀족 사이에 뭐가 벌어져? 치열한 왕의 쟁탈전이 펼쳐지기 시작해. 더 많은 특권을 약속하며 알겠죠? 왕이 쟁탈전에 들어가는 거야 서로. 왕이 됐다 하면 더 많은 특권 막 보장해주기 바쁘고 서로들. 이해됩니까?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은 하고. 되지.
수도였던 경주 수도 여기에서 지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 경쟁만 하고 자빠졌으니 지역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겠지, 그지? 그래서 지방에 대한 경주 수도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어떻게 돼?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해. 지방에 신경을 못 쓰기 시작한 거지. 서로 중앙에 권력 싸움하기만 바쁘고. 알겠습니까? 얘들아, 이 틈을 타서 지방 곳곳,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세력이 스물스물 성장하고 있었어. 주로 지역의 관리로 파견됐던 사람들이나 지역의 장군직을 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지금 막 치열하게 진골귀족들끼리 투격투격 왕위쟁 탈전하고 바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지방에 있는 뭐 장군이었던 사람들이나 지역의 관리였던 사람들이 지역에 사실상 군사권까지 다 장악을 해버린 거야. 중앙에선 까맣게 몰랐어 이걸. 지역의 행정권과 무슨 뭐 통치 권력과 이런 건 당연하고 조세징수권 이런 건 당연하고요. 넘어서서 군사권까지 사실상 거의 독차지했어. 근데 중앙에서는 아예 까맣게 몰랐다니까 경주에선. 지들끼리 진골귀족끼리 쌈박질하느라고. 이해되죠? 야, 지역에서 성장했던 사실상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의 지역의 왕처럼 군림했던 이 세력들을 뭐라고 불러? 호족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호족. 그래서 이때 호족이 막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족 그러면 어떤 애들이다? 지역의 조세징수권, 행정권, 군사권, 알겠죠? 이런 권력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의 반독립적 세력이야. 중앙으로부터 반 정도는 독립돼 있는 애들이야. 중앙에서 몰랐어요, 애들이 성장하는지도. 알겠습니까? 야, 이네들은 지역민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부르게 했을까? 아직은 백성들이 왕이라고 자기를 칭하거나 이러는 것까지는 거부감이 있어. 왜? 중앙 왕실을 혹시 눈치라도 채면 안 되니까 자기가 중앙 왕실과 대적할 힘이 생길 때까지는 뭐 해야 돼? 정체를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지역민들에게는 사실상 지역민들은 거의 왕처럼 이들을 받들었는데요. 얘네들은 지역민들에게는 스스로를 성주님 또는 장군님이라고 칭하게 했대. 성주님, 장군님이라고 불리우던 애들이야. 원래는 지방 관리 출신이나 지역의 군인 출신인 애들이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얘네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지. 다음. 신라 하대 때 진골귀족한테 완전히 자근자근 밟혔던 애들이 누구게? 육두품이야. 신라 중대 때 왕을 등에 업고 진골귀족들을 농락했던 그 누구? 이거 차관급인데 사실상 자기네 이 사장급이고 막 장관급이고 했던 자기들을 완전 허수아비로 만들어놨던 왕을 등에 업고 차관급인데 권력을 장악했던 요 육두품들 싸가지 없고 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요때 자근자근 밟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 육두품들이 불만이 특히나 많았거든. 근데 육두품들은 똑똑한 인재들이 진짜 많았어. 왜냐하면 육두품들은 진골귀족만큼 최고귀족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네가 뭔가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솔직히 니네도 그렇지 않냐? 야, 니네가 대기업 재벌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났어. 기분 졸라 좋다, 그죠? 삼성가의 어떤 막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니네 열심히 살래? 아닐걸? 뭘 열심히 살아. 그지? 유빈아, 너 재벌 3세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너. 열심히 살래? 아니죠. 그죠? 그렇게 뭐 살 필요 있어. 근데요, 너희들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그만 어떤 뭐, 이렇게 건물이나 조그만 어떤 뭐 약간 작은 어떤 회사 하나 가지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 완전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한 중소 재벌 정도로 태어난 거지. 그러면 어때? 그 대충 살래?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러면은 뻔하거든. 너희들은
좀만 잘못하면 어때? 재벌들한테 밟힌다고 이거. 빨리 성장해서 저들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오르든가 해야지. 이거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자근자근 밟힐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 아이들은 보통 열심히 해. 똑같아. 육두품들은요. 이때 당시 똑똑한 인재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유학자들 중에 천재적인 애들도 많았고. 알았죠? 근데 그네들이 이때 뭐 했던 거야? 신라 하대 때. 자근자근 밟히고 있었던 거야. 신라 중대 때 왕과 결탁해가지고 진골기족 누르는데 앞장섰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징벌적으로 이네들에 대해서 응징을 했었지. 진골기족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네들이 누구 편을 들기 시작할까? 그치. 지금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수도에서 진골귀족들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서로 간의 특권의 시대 이 꼬라지들이 보기 싫었지. 그래서 지역 곳곳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지역의 반독립적 세력으로 막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중앙에서 진골귀족한테 자근자근 밟히고 있었던 이 똑똑한 육두품들 얘네들이 뭐 한 거야? 이 호족들에게 가서 이네들과 결탁하기 시작한 거야. 알았지? 호족들은 땡큐죠. 솔직히 호족들은 똑똑한 브레인, 이 새로운 시대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똑똑한 브레인들이 필요했거든. 새 나라의 새 인재, 새 나라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책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책사가 기꺼이 대준 거지, 육두품들이.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호족들과 누가 결탁하기 시작해? 육두품이 결탁하기 시작해. 됩니까? 이때 육두품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 최언위, 최승우, 최치원 이런 인물들이 여기 들어가. 됐지? 이 최원희가 나중에 왕건의 책사가 된 사람이야. 누구 책사? 왕건이 고려 세운 사람 아니야. 왕건이 호족 출신이야. 호족 출신으로 나중에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우지. 얘도 호족이라니까, 왕건도. 그리고 나중에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고려를 세운 사람인데,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인데, 그 왕건의 책사였던 사람이 최원이고요. 호족이었던 견훤, 후백지 세운 사람이지, 그 호족 출신이었던 견훤의 책사였던 사람이 최승우야. 다 육두부 출신이거든, 이 양반들이. 알겠죠? 이네들이 이 호족들과 결탁하면서 이네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밑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이야. 신라 하대 때 중국에서 들어온 국토 지리 사상 이런 게 있어. 뭔가 명당을 찾고자 하는 지리학 이런 거야. 땅의 기운과 알겠죠? 주변의 산세 형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당을 찾는 지리학이야. 그게 바로 풍수? 근데 이때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풍수지리설을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형과 형세와 풍수를 해석을 해보니까 경주의 시대가 곧 끝난다는 예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풍수지리학이 들어오고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를 쭉 운세를 점을 쳐보니 어디가? 경주 중심의 금성의 시대, 금덕의 시대는 곧 끝난다. 그리고 수덕의 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수덕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예언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 들어왔던 풍수지리설의 예언은 곧 신라는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였어. 알겠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새 시대 국토 재편을 예언한 사상이거든.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막 심어주기 시작하지. 안 그래도 진골귀족의 특권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세금 계속 늘었거든요, 이때. 근데 그런 상황에 이게 막 유행하니까 사람들은 야, 곧 신라가 무너지고 개경 중심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야. 막 이러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이제 분위기도 어때? 새 시대가 열리는 분위기야. 거기다가 세력도
형성됐어. 호족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군사권까지 장악한 세력도 형성이 됐어. 그리고 육두품이라는 어떤 새 시대 밑그림을 그려줄 브레인들도 지금 호족과 결탁이 됐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라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로 가면 될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 사람들이 왕을 부처로 믿고 떠받들고 있네 지금. 뭐 때문에? 신라 중대 때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어떻게 했다고? 교종불교를 널리 융성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으리으리한 건축물들을 수도와 왕실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의 현실의 부처처럼 자기를 종교적으로 추앙하고 떠받들게 해놨단 말이야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신라 왕실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호족들이 이 신라 왕실의 종교적 권위, 교정불교에 입각한 저 종교적 권위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 끝에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됩니까? 교정불교를 약화시키고 일원화된 불교 교단을 장악하고 지금 왕실이 막 현실의 부처로 지금 왕을 막 떠받들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려면 자유분방한 불교를 널리 퍼뜨려야지. 왕실이 함부로 장악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불교. 뭐죠? 선정불교죠. 그래서 호족들이 이때 선정불교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내 말 이해됩니까? 민재야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이때 무슨 불교? 선정불교를 막 육성하기 시작해요. 누가 지원하죠 이거? 호족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9개 선정불교 종파가 이때 생겨나요. 구산선문이라 그래 그걸. 9개 종파. 얘기했지만 선정불교는 하나의 종파로 통합이 안 돼요. 자유분방하게 자기 각자 마음의 참선수양, 명상수양 이런 거 중심으로 하자는 거라서 선정불교는 중앙에서 교단을 장악하고 교리를 내리고 왕을 현실의 부처처럼 그렇게 교리에 막 섞어놓고 막 이게 안 돼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 선정불교를 막 육성하고 이걸 지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선정불교에 심취하게 만든 거지. 말뜻 이해됩니까? 본질적으로 선정불교는 중앙에서 장악할 수 없는 교단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되죠? 신라 하대 때 모습이야 이게. 알았지? 신라 하대 때 이 왕위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난도 있어. 이 왕위쟁탈전이 펼쳐졌던 이것과 관련된 난. 뭐가 있었지?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있어.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 되려고 난도 한번 일으켜. 쟤도 진골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김헌창의 아빠가 진골귀족이었거든. 그 왕이 됐었거든. 진골귀족으로서 왕이 한번 됐었어. 그래서 김헌창은 자기 아빠가 권력을 그대로 자기한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을 되게 바랬단 말이지. 바랐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됐어? 밀린 거야, 권력 싸움에서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권력 싸움에 밀려가지고 아빠가 왕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최우선으로 지가 왕하고 싶으니까 뭐 했던 거야? 크게 난을 한번 일으켜.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줘? 이때 왕 한번 해먹으려고 이 새끼들이 얼마나 생 지랄들을 떨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야. 이해되죠? 야, 신라 하대 때 무슨 일도 있었냐면 진골귀족이 아닌데도 왕위쟁탈전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 해상 무역을 통해 돈을 크게 왕창 벌었던. 그냥 상인 출신이야. 무역 상인 출신이야. 근데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이 해상 무역 상인. 알겠죠? 이 양반이 지가 왕한다고 난까지 일으킨 적도 있어. 누구죠? 모른 척하는 거지 일부러. 통일신라 시대 때 무역항 만들어가지고 돈 크게 벌었던 그 무역항 이름이 청해진이라면서 장보고 하냐. 나 힘드네. 신라 하대 사람이야 그 양반이. 신라 하대 때 원래 출신은 노비 출신인데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
귀족 아니면 아예 관직자가 되는 거 꿈도 못 꾸는 막 이런 폐쇄적인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뭐 한 거야? 청해진이라는 무역 기지를 만들고 동아시아를 주름잡는 무역상으로 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야. 한 나라의 경제와 맞먹을 정도의 개인 부를 축적했어, 이 양반이. 그리고 나중에는 지가 왕하겠다고 난까지 일으켰다니까. 알겠죠? 그게 장보고의 난이야. 알겠지? 됐습니까? 물론 성공은 못해요. 장보고 알죠? 횟집 중에 청해진 횟집 되게 많은데. 뭔지는 알고 가서 처먹어라. 그죠? 좋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 터지냐면 9세기. 몇 세기? 9세기. 진성여왕 때야. 다시 무슨 여왕 때? 9세기 진성여왕 때야. 이때도 이제 뭐 왕실에 남자 씨가 말라갖고 여자가 왕을 하는 시대였어. 이때 중앙에서 지역 곳곳에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자, 세금 낼 때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관리들은 걷어서 중앙으로 세금을 납부하세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지역에 명령을 하달했는데 세금이 안 오는 거야. 지역 관리들은 걷어갖고 세금을 중앙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앙으로 세금이 안 오는 거야. 그 진성여왕이 뭐 합니까? 세금 빨리 안 냅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독촉한 거야. 먼저 문제. 세금이 왜 안 냈을까? 중앙으로 왜 세금이 안 갈까? 지역을 누가 지금 장악해버렸다고? 그지. 근데 호족들이 요 진성여왕 이전까지는 뭐 했어? 자기네들이 거둔 세금을 중앙으로 좀 많은 부분 보냈어, 그냥. 아직은 대적할 때가 아니니까 아주 숨죽이고 기다리는 시기거든. 근데 9세기 진성여왕쯤 딱 됐을 때는요, 이때는 호족들이 뭐 했어? 이제 한번 싸워볼만 하다. 막 자신감이 생길 때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둔 세금을 중앙으로 안 보내죠. 그러더니 독촉을 한 거야. 그러자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뭐 합니까? 농민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반란들이 막 터져. 그게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양길의 난, 그리고 견훤의 난, 이런 난들이야. 얘들아, 요 난을 일으켰던 원종과 애노, 양길, 견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호족들이야. 농민들과 함께 병력을 일으켜서 난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양길은 나중에 뭐 할까? 북부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해. 뭘 장악한다고? 그림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렇게 밑에 통일신라인데 지금 신라는 어떻게 돼 있어?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의 범위는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야. 지방에는 신경조차 못 쓰고 있었으니까요. 사실상 신라가 통제력이 미치는 범위가 요 정도로 이렇게 국한돼서 좁아져 있는 상태죠. 이때 지역 곳곳에서 지금 성장한 애들이 누구라고요? 호족이라고요. 호족들은 나를 따르라. 진골귀족의 특권의 시대를 끝장내고 새 시대로 가자. 막 외치면서 지금 얘네들이 뭐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야. 군사권도 장악하고 조세징수권도 장악하고 이러면서 지역 곳곳의 호족들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이 호족들에게 새 시대 밑그림을 그려준 브레인들이 바로 누구였고? 육두품이었고, 그네들이 결탁해서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때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9세기 진성여왕 때 터진 거야. 이때 봐봐. 견훤이 누가? 견훤이 어디 지역? 지금의 경상남도 앤드 전라도 이쪽 일대를 쫙 장악하면서 여기에다가 세운 나라가 있어. 견훤이 세웠어. 새롭게 세운 나라. 옛 백제를 계승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뭐야? 후백제야. 다시 뭐라고? 후백제야. 900년에 세우거든요.
도읍을 완산주, 전주 바로 위에 완산주라고 있어. 거기를 도읍으로 정하고 900년의 후백제를 누가? 견훤이 딱 세우게 돼. 이해됩니까? 한편 요 위쪽에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요쪽 일대의 호족들을 다 규합을 하고 양길이 누가? 양길이 여기에 새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근데 양길의 부하였던 애꾸는 누구? 궁예. 궁예가 나라를 건국하기 직전에 양길을 죽여. 원래 양길 부하였거든.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워. 됐어요? 그게 901년에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야. 후고구려. 옛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나라를 세우거든. 알겠습니까? 이게 후고구려야. 도읍은 개경을 도읍으로 정하죠. 개성. 됐습니까? 근데 궁예가 처음에는 정치를 꽤 잘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후고구려가 좀 강성해지면서 얘가 좀 기고만장해지고 좀 정신 좀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지금 후삼국 시대, 이때로 후삼국이라 그래. 후고구려, 후백제, 찌그러진 신라 이렇게. 세 개가 후삼국이라 그러는데 이 후삼국도 채 수습이 안 된 상태인데요. 궁예가 뭘 꿈꿉니까? 중원을 꿈꿉니다. 뭘 꿈꾼다고? 중국을 정벌하고 세계를 제패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요. 아니 후삼국이나 통일한 다음에 얘기를 시부리든가. 이것도 수습을 지금 통일을 못 시키는 마당에 뭔 중원입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밑에 있었던 궁예를 믿고 따랐던 호족들은요. 괜찮겠어? 어이가 없겠어? 어이가 없겠지. 이게 나라 말아먹자는 얘기지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궁예가 무슨 뭐 중원을 꿈꾸고 중국 전체를 정벌하겠다 뭐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갈아버려요. 그래서 호족들이 다시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왕건이야. 궁예 밑에 있었던. 얘도 호족 출신이죠. 그래서 후고구려였던 이 나라가 고려로 바뀌는 거야. 918년에. 이때가 궁예를 몰아내고 누가?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건국하는 시점이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왕건이 이렇게 있었던 이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가? 위에서 발해가 망해요. 여기는 발해가 926년 딱 거란한테 이후에 망하는 거야. 거란이 발해를 무너뜨리고 옛 고구려 유민이 세웠던 우리 발해가 무너지자 요 위에 있었던 누가? 왕건 고려 왕건이 뭐합니까? 발해한테 고구려 유민들한테 발해 지배층 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밉니다. 우리 옛 고구려를 계승하는 고려 아닙니까? 고구려 유민들 모두 무서워 말고 들어오세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를 무너뜨린 저 거란을 언젠가 우리가 정벌을 할 터이니 발해의 지배층 우리 고구려 유민들은 모두 들어오시오. 고려에서 함께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그대로 왕건이 다 포섭합니다. 알아듣겠죠? 그리고 왕건은 뭘 약속한 거야? 거란을 정벌할 거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를 무너뜨린 저 거란에 대해서 응징할 것이다. 그걸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발해 유민들을 포섭합니다. 되죠? 그 뒤에는 신라가 이때 백제한테 맨날 두드러 맞고 있어서 백제의 이 후백제의 견훤이 있죠. 견훤이 어찌 보면 좀 무식하게 쌈만 잘하는 새끼야. 이게 대가리가 좀 안 돌아가. 여기 있는 신라를 맨날 공격 들어가고 맨날 신라를 유린하고 그랬단 말이지. 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야, 지금 그 통일신라가 나라가 몇 년 갔어? 676년부터 해가지고 930년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라가. 그럼 신라 왕실은 200년 이상 이어간 왕조예요. 사실 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는 훨씬 더 역사가 길죠. 됩니까? 그럼 백성들은 신라 김씨 왕실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게 없을까? 있겠죠. 신라 왕실에 대한 연민 같은 감정이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왕실로 떠받들었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신라를 포섭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너무 강압적으로 신라 왕실을 다루거나 이러면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돼 있는 법이거든. 말뜻 이해됩니까? 아, 알아듣겠죠? 근데 견훤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왕실을 너무 막 다뤘어. 됩니까? 그러니까 신라 왕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이름은 김부입니다. 경순왕. 이 경순왕이 이 후백제의 만행에 못 이겨서 나중에 뭐 합니까? 나라를 그냥 왕건한테 바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알겠죠? 그래갖고 가지고 나 신라 마지막 경순왕입니다. 왕건 폐하께 모든 나라를 바칠 터이니 우리 신라의 정통성을 이어가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나라를 갖다 바쳐버린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바리오민도 포섭했죠? 신라 왕실도 알아서 뭐합니까? 들어와가지고 항복하고 나라를 바쳐요.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936년이 되면 완전히 후삼국을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고려는 누구하고의 전쟁 준비로 가겠어? 거란이죠. 그게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잡것들아. 지금 영화 드라마 좀 봐야지. 맨날 엄한 것만 아바타만 보지 말고 새끼들아. 재밌냐? 자, 여기까지 정리되나요?